서해상으로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는 부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세력이 강했던 탓에 부산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비롯한 서해안을 핥히고 지나간 제8호 태풍 바비. 어젯밤 11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부산은 직접 영향권에서 일찌감치 벗어났고 부산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달할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탓에 부산에는 어제 순간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오늘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지금껏 1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태풍으로 거센 바람이 불면서 어제 하루 동안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20편이 결항됐고 부산항은 한때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선박 입항과 하역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으로 형성된 비구름대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 동부 전해상엔 바람이 최대 초속 3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1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 제9호 태풍이 발생해 다시 한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태풍 바비는 새벽 5시 30분경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부산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서쪽에 치우치고 또 부산은 동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바람이 강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남쪽의 수증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최고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5시 30분경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서울 등 중부 서해안을 따라 태풍특보가 남겨져 있고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2주가 넘게 폭염특보가 계속되며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0도, 양산과 진주가 31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최고 5m의 거센 물결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오다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8월 말까지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해 양식장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폭우에 폭염, 여기에 태풍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에서 많으면 120mm까지 쏟아지는 폭우와 강한 바람. 태풍은 바다 환경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많은 양의 비가 바다로 유입돼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하천을 통한 담수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구역에서 밀도 성층화가 강해져서 표층에 이런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염분이 낮은 물이 그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지에 있던 각종 쓰레기가 빗물에 휩쓸려 유입돼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즉각적인 피해를 받는 분야는 양식업.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장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시설물을 점검한 뒤 단단히 고정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사료 공급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고기가 사료를 먹으며 염분이 낮은 바닷물을 마시게 돼 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 유입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물속 산소 농도도 낮아지게 돼 즉각적인 산소 공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액화산소나 산소 등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양식 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폐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를 해서 2차 피해 방지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양식 생물의 질병 감염에 주의해야 하고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수가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 대학들이 비대면 수시 면접 등 변형된 대입 전형을 내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대의 경우 2021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배점 10%를 차지하는 비교과 영역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고요. 부산외대는 수시 모집 면접 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키로 하는 등 지역 대학들이 고3 학생 지원을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수험생 혼란을 줄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인근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구역 일대에 차량 8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시민공원 방문객 수요에 맞춰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이긴 하지만 일대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국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면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2분기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2분기 기준으로 부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문 닫은 해수욕장에 입욕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입욕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했지만 아직도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에서는 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7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목욕탕 방문이나 지인 접촉 등을 통한 N차 감염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가자 173명은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이 1,003명에 대한 신규 검사를 진행한 결과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은 가야동 목욕탕에서 기존 254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1명은 254번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상구 지인 모임 관련 2명, 경남 확진자 접촉 2명, 북구 확진자의 직장 동료 1명 등 모두 N차 감염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72번 환자는 경남 203번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273번 환자는 221번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내부 CCTV 설치가 어려운 시설 특성상 이용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통한 감염 사례가 늘자 부산시는 목욕탕에 대해 집합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목욕탕업이 되어 있으나 집합 금지 행정명령도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의 확진자 수는 총 273명, 자가격리자는 3,731명입니다. 다양한 감염원을 통한 N차 감염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에는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1,300명 가운데 173명의 연락이 두절돼 이들을 통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바이러스 GR그룹 유전자형의 부산 감염 환자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R그룹 유전자형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러시아 선박 페트로원호에서 시작돼 부경보건고 병설중학교와 부산 기계공고 등으로 전파됐으며
감염 속도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지역 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집단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2천여 명이 월급 289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택시 회사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소송으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돈 289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택시기사의 임금 가운데 매달 기본으로 받는 고정급입니다. 택시회사는 그동안 고정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상 근로시간을 줄여왔는데 택시기사들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이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측면에서라도 최저임금을 돌려받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부산의 택시회사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며 대법원 판결을 이번 소송과 연계하는 건 노조의 지나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한 택시회사는 출규칙을 3개월 동안 2번,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였지만 우리 부산 지역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부산 지역 택시회사 90%가 이번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에 택시 노사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지역 문화계 각종 소식 알아보는 문화산책 순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끝에 오늘부터 시작될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소식과 내년 부산 민속문화의 해를 앞두고 부산의 문화를 재조명한 서적이 발간됐다는 소식까지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7회 부산 국제단편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당초 지난 4월 개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개막이 연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최 장소가 없어지면서 부득이 온라인 영화제로 진행됩니다. 국내외 144개 작품이 공식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이 가운데 116편을 온라인으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출품작 가운데서 가장 관심이 가는 영화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민주투사 고호석 선생의 이야기를 그린 청년 고호석. 80년대 부산의 6월 항쟁을 주도하고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불임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그의 삶을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중학생 시절 고호석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돼 80년대 청년 고호석의 삶과 고뇌의 흔적을 지금의 20대의 시각에서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고 선생님을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민주화를 이제 위해 싸웠다면,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걸 위해 싸워야 되는지, 어떤 걸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지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부산 민속문화의 해를 앞두고 부산의 특색 있는 문화를 조명하는 주제별 보고서가 5권의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부산 전문가 5명이 5가지의 주제를 정해 펼친 이번 연구에서는 부산의 도로와 시장, 사람과 동네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가 소개됩니다. 특히 좌천동 가구거리와 자개 골목편에서는 부산의 공예산업을 부흥시켰던 본산지, 좌천동 자개 골목의 역사와 흔적이 글과 사진으로 고스란히 소개돼 있습니다. 지난 7, 80년대 부의 척도이기도 하며 밥상에서부터 화장대, 장롱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나왔던 자개 가구의 중심지가 전국의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 부산이었는지 그 배경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좌천동은 동명목재라고 하는 이제 주요한 목재상을 중심으로 하고 또는 나전 껍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갈치 시장, 그리고 혼수용품을 용이하게 살 수 있는 부산 진시장, 또 교통의 편리성을 대변해주는 부산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주변의 인근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현대화된 서양식 가구에 밀려 자개 가구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몇몇 가구만 명맥을 이어가는 좌천동 자개 골목의 역사를 통해 저자는 부산 경제의 흥망사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강서구 명지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행 도중 갑자기 도로 연석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나머지 넉 대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영도구 대평동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150톤급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배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외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연제구 거제동 한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주민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2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세용을 선발로 내세운 롯데는 1회 말 마차도의 적시타로 한 점을 기록했고 8회 말 손아섭의 안타로 2점을 뽑아내며 3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롯데는 이번 경기를 포함해 45승 1무 41패로 시즌 6위를 지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32만 8천여 명에 비해 78.1% 줄었습니다. 특히 6월은 4,600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98.1% 줄었고 국적별로는 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급감했으며 중화권 관광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SRT가 다음 달 추석 승차권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철도공사는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SRT도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전화나 현장 예매가 가능합니다.